잠재 성장률이라. 잠재 성장률은요, 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우리 국내 생산이 최대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표를 잠재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아니, 물가가 올라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물가가 자극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이게 잠재 성장률인데, 이것 말입니다. 2023년이 무섭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3년 2%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2%가. 와,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이제 이렇게 평가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 2021년에서 2022년도 2%였거든요. 2001년에서 2005년 사이는 5.1%였고요. 그런데 이게 1.9%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된다는 뜻입니다. 진짜 충격적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경제개혁을 강력하게 단행을 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바로 이런 이유. 결국은 황소가 무서워서 외양간을 못 고쳤다는 의미가 됩니다. 야당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서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 이 상황이요, 결국 포퓰리즘하고 같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리스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안 되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필리핀처럼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잠재 성장률이 지금 최악으로 떨어졌다,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진짜 망가집니다. 당장 개혁해야 될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동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동 생산성 보세요. 노동 생산성. 지금 대한민국이 37개국 중에 33입니다. 시간당 49.4달러입니다. 아일랜드는 시간당 155.5달러예요. 독일, 미국, 핀란드 전부 다 80달러 됩니다. 일본이 53.2달러고요. 일본이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온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최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총 요소 생산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기업의 경제에 직접 투입 요소 빼고 말입니다. 노동이나 자본을 빼고, 예를 들어서 경영혁신을 한다든가 기술 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성장 요소들이 실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나타내주느냐 하는 게 총 요소 생산성이거든요. 이 총 요소 생산성을 미국을 1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0.614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G7 국가 중에서도 꼴등이에요. 꼴등. 일본이 0.656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최악이 된 거예요. 지금 말입니다. 정환진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도요, 실제로 말입니다, 기업가 정신, 쉽게 말하면 내가 이 기업을 살려서 더 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냥 버티자, 그렇지 않으면 팔아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결국은요, 저는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주고 우리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아니 잠재 성장률의 3요소라고 이야기하면 자본과 노동과 총요소 생산성인데 지금 노동이나 총요소 생산성이 이만큼 떨어지면 이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까요?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총요소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투자하는 사람들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까지도 이제는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면 잠재 성장률이 빠지면 우리에게는 최악의 상태가 온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가 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잠재 성장률만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 심각성의 도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게 참 무섭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침체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포퓰리즘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고요. 더더욱이 최악은요 이겁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거 말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대로라면요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2001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이 아니고 2025년입니다. 그만큼 넘어서고 있습니다. 1,000만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만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당장 2025년을 보면 말입니다. 1,058만 5,354명으로 초고령 사회에 반드시 진입을 합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령화라는 게 일자리가 많아지면 좋은데 사실 65세 이상이 일자리가 없어요. 게다가 이 65세 이상 자체를 노인으로 취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요 노인을 안 뽑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더 위험이 됩니다. 아마 초고령화 사회가 세계 최고거든요. 우리가 가장 빨리 진입을 하게 될 가능성 높은데 지금 그 상황이 계속된다면요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심지어 2030년만 되더라도 65세 이상 인구가 1,306만 명이에요. 2040년에는 1,725만 명이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잠재 성장률은요 아마 전망치가 앞으로는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최악으로 갑니다. 최악으로 가요. 이게 OECD가 전망한 건데요. 지금 어떠한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은요 2046년이면 0%가 됩니다. 2046년 생각보다 멀리 남지 않았습니다. 23년 남았습니다. 23년. 거기다가 2060년에 가면 마이너스 0.08%의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경제가 쪼그라드는 거죠. 문제는요. 고령화율이 더 빨라지고요. 여기에 포퓰리즘으로 돈을 계속 뿌리게 되면 최악의 상태를 맞게 될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해방 전후처럼 대한제국 말기처럼 너무 갈라치기가 심하고 너무 어지럽거든요. 저는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의 진짜 유능한 지도자가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유능한 지도자가 나왔을 때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어느 게 악인지 모르는 이게 분명히 악인 것 같은데 불법을 한 것 같은데 범법자 같은데 아니라고 자꾸 우기니까 아닌 게 되는 세상 이거는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말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원칙에 벗어났고 법도 위반됐다. 그러면 아예 국가 지도자 반열에서 끌어내리는 그런 일이 저는 쉽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계속 우겨서 프로파간다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여론을 만들고 그래서 국민이 갈라치게 되는 그런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의 상황은 점점 나빠질 겁니다.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최악의 악몽도 겪었습니다.
제발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돼요. 임진왜란 생각해 보세요. 노론이 옳다, 뭐 소론이 옳다 이러면서 나라가 전쟁통에 휩싸인 거 봤잖아요. 또 그거 우리 겪으려고 하나요? 제발 국가 지도자분들 정신 좀 바짝 차려서요.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제가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 성장률도 좋아지고 우리 경제도 좋아지고 우리 후손들도요. 저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의 어떤 대대적인 변화 반드시 필요한 대목입니다.